MCC 로펌 투데이 법률.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MCC 로펌 투데이 법률 진행의 강나루 문성훈입니다. 네, 성훈씨는 벚꽃 보러 갔다 오셨나요? 당연하죠 라고 말하고 싶지만 아직은 벚꽃을 보지 못했네요. 네, 저도 아쉽게도 아직 가지 못했는데요. 성훈씨도 꼭 벚꽃 보러 다녀오시길 바랄게요. 참 슬픈 얘기네요. 네. 네, 서로 꼭 다녀올 수 있도록 다음에는 그럼 저희 방송 나루씨가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네, 저희 방송은 생활 속 일어날 수 있는 애매한 사건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건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는 방송입니다. 네, 또한 그 결과에 대해서 경성대 법학과 교수님의 자문까지 알려드리는 신뢰 가득한 방송입니다. 네, 저희가 알려드리는 사연은 실생활 속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데요. 그러니 하구 여러분들도 주의 깊게 들으시면 좋겠죠? 네,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6회를 맞아 힘차게 MCC 로펌 투데이 법률 방송 시작해볼까요? 자, 오늘 첫 방송의 첫 번째 사연에 대해서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제가 오늘 첫 번째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가상남편을 사랑하게 된 초등학생 A씨. 급기야 가출을 하게 되고 사이버 남편을 찾아갑니다. 그제서야 A씨가 초등학생인 걸 알게 된 그 남자는 A씨를 돌려보내려고 하지만 그 초등학생은 막무가내로 버티는데요. 인터넷으로 만난 초등학생을 어쩔 수 없이 3일간 데리고 있었던 이 남자. 과연 제가 있을까요? 라는 사연인데요. 와, 정말 심하네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군요. 그러게 세상이 참 이상하게 돌아가네요. 정말. 네. 뭐 흔히 게임하는 사람들은 온라인상으로 뭐 애인을 만든다. 그리고 실제로 게임으로 결혼하는 커플들도 많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정말요? 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여기서 이 사연을 읽어보면 온라인 애인도 아니고 남편까지 생겼네요. 아직 초등학생이라서 그런지 뭔가 이 결혼과 그런 개념에 대해서 아직 잘 몰라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런 것 같네요. 진짜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이제 초등학생의 감정은 순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란 게 자기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좋아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혹시 편지 한 통 이런 거 다 받아보잖아요. 그렇죠. 남자가. 네. 혹시 나우 씨도 받아보셨나요? 저 초등학교 때 인기 장난 아니었습니다. 네. 정말. 넘어가겠습니다. 확인할 네. 수 없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이런 일들이 참 실제로 일어난다는 게 정말 웃기네요. 정말. 네. 막 추적 사이렌이나 뭐 추적 60분 이런 데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실제로 온라인 상에서 사람을 만나서 결혼까지 생각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네요. 그럼 이 사연에 대해서 저희 둘의 의견을 한번 말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우선 제 의견에 대해서 말한다면 네. 뭐 이거는 딱히 이렇게 죄가 되거나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요? 네. 저는 반대로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상에서 결혼을 하는 것은 뭐 개인의 자유이지만 자유에도 어느 정도 선은 있어야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 남자는 이제 A씨가 초등학생이란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초등학생 A씨가 직접 찾아온 거잖아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아닌 거라고 네. 저는 생각하는데. 네. 그래도 가출한 미성년자를 부모님 동의도 없이 보호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게다가 미성년자일 뿐더러 거기에서 초등학생이에요. 아직 15살도 채 되지 않은 아주 어린 아이를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요즘 발육이 정말 뛰어나잖아요. 남다르죠. 네. 그렇죠. 좀 조숙한 아이들이 많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초등학생도 대학생을 보이는 애도 많거든요. 아, 옷만 그런가요? 그렇게 입는다면.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이 실제로 이 남자에게 내가 초등학생입니다 라고 직접 발설하지 않는 이상은 네, 남자로서는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자기가 찾아와서 자기는 계속 좋다 이렇게 하는데 가지도 않는데. 근데 뭐 어떤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미성년자를 보호하게 되었고 심지어 이야기가 가출을 했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맞는 이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A씨는 어리고 순수한 그런 네. 학생이기 때문에 네. 뭐 굳이 자기가 와가지고 막 좋다 막 결혼해달라 막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뭐 밥을 잘 준다던가 뭐 그렇게 한다면 네.
처음에는 이제 가라 할 수 있지만 이제 자기 딴에는 이게 자기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성훈 씨가 생각하기엔 최선의 방법으로 보호를 해줬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저였어도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군요. 물론 A씨를 위해서 자꾸 때렸으니까 보호를 해줬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3일이나 보호라뇨. 저는 하루만 데리고 있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루씨 지난주에 다뤘던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편이 폭력을 행사했던 그 사건 기억하세요? 네, 물론이죠. 제가 정답을 맞춘 사연이니까요. 정답 맞춘 사연만 좀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좀 약간 이 사연이 그 사연과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A씨와 남자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단지 이 남자분은 보호라는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남자답지 않나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네. 굳이 이제 다른 욕망이나 네. 그런 것들을 가졌다면 네. 솔직히 제가 되고 그리고 또 그 3일 동안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면 네. 문제가 되겠지만 네. 그냥 그 아이를 그대로 가만히 놔두고 모셨다면 뭐 굳이 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었다고 그 남자분 주장을 하실 테지만 솔직히 말하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당사자 말고는 아무도 모르니까 제가 만약에 경찰이거나 아니면 혹은 그 A씨의 부모님이었다면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는 이상 당사자 말고는 모르기 때문에 네, 이것이 더더욱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건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부모님의 입장으로서 본다면 네. 솔직히 굉장히 당연히- 큰일이죠. 그렇죠. 엄청 큰일이죠. 네. 그래서 뭐 신고를 하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근데 너무 한쪽 입장만 듣는다고 그렇게 해서 법이 잣대가 평가가 된다면 그거는 전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될 수 없다가 맞지 않나. 네. 오늘도 역시 성훈 씨랑 제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데요. 그럼 제가 성훈 씨와 제 의견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성훈 씨의 의견은 남자는 초등학생 A씨를 보호의 목적으로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죄가 없다였고요. 제 의견은 어떠한 관계가 있었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미성년자인 A씨를 3일 동안이나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죄가 된다였습니다. 네. 깔끔한 정리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결과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항상 그래왔듯이 결과가 정말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네. 이 사연 자체는 네. 어떻게 보면 실제로 남자 입장과 여자 입장에 이게 정확하게 갈라지는 사연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룰 수밖에 저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럼 이 결과는 제가 한번 발표를 한번 해볼게요. 네, 네. 발표해 주세요. 네, 그러면 결과는 온라인상에서 만난 초등학생 A씨를 어쩔 수 없이 3일 동안 데리고 있었던 남자는 제가 있습니다. 왜 있죠? 네. 역시. 네, 근데 이거는 좀 약간 네. 여자라는 그런 거에 대한 이런 보호하는 그런 법이 제정이 돼 있나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런 법이 있을 수도 있는지 제가 결과에 대한 이유를 성훈 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해 잘 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이 사연에서 남자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미성년자는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특별법에는 누구든지 가출 아동이나 실종 아동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를 했을 경우에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법을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 사연에서의 남자처럼 정말 보호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보호를 하면서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은 남자는 죄가 있다고 하네요. 네, 역시 그런 특별법이라는 게 따로 정해져 있었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보면 나루 씨가 말씀하신 이유 중에 보호의 목적을 가지고 보호해도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말. 네. 네, 이 말이 확 와닿는 것 같네요. 제가 봐도. 네, 그렇죠. 보호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연에 대한 결과를 듣고 나니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성우 씨는 이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막상 또 아빠라는 입장으로 생각을 생각해보시면. 해보면 네, 절대 가만 안 있죠. 네. 네. 그럼 이 사연에 대해서 교수님의 자문을 들어봐야겠죠? 네, 경성대학교 법학과 방동희 교수님의 자문입니다. 초등학생 A씨와 남자가 온라인상으로 만남을 한 사실은 개인의 자유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초등학생 A씨가 그로 인해서 가출했다는 사실은 문제가 된다고 하네요. 네, 남자는 초등학생 A씨의 부탁으로 인해 3일간 보호하고 있었지만 청소년 보호법 제3조 2항 청소년이 가출을 하거나 비행을 할 경우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지도 단속 기관에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칙 제50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부탁에 의해서 보호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 아, 이거는 저희 경상대학교 학우분들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 사연 같은 경우에는 3일 동안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 네, 만약 비행 청소년을 봤을 경우에 바로바로 신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정말 중요한 일일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깨닫는 게 좀 많은데 네. 그럼 이번 사연은 나루 씨가 결과를 뭐 맞췄네요. 오늘은 평온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남자 입장이나 여자 입장이나 둘 다 저는 다 공감이 가기 때문에 네, 충분히 듣고 그렇죠. 수긍을 하셔서. 그렇죠. 네. 이거는 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맞췄다 틀렸다가 이건 큰 그쵸, 문제가 되는 그쵸.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번 사연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신청곡은 나루 씨한테 제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되게 멋지시네요. 아, 그렇죠. 머리도 네. 멋진데. 아, 그렇군요. 아, 네. 네, 그럼 제 신청곡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신청곡은 크러쉬의 가끔입니다. 네, 그럼 나루 씨의 신청곡 크러쉬의 가끔 들려드릴게요. 오늘 밤은 유난히 추워 가만히 밤하늘을 또 다시 보고 있어 벌써 1년이 지나 yeah. 아련하게 다가와 추억 널 집에 데려다 줬던 그 기억들이 다 너무 소중해 언젠가 널 내 옆에 두고 그땐 그랬었지 아마 추억들은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지 나와 같을까 되뇌어보지만 감이 오질 않아 그냥 가끔 그리울 뿐인데 너와 입을 맞추고 널 감싸 안았던 아주 가끔 보고플 뿐인데 yeah. 오늘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yeah. 오랜만에 열어본 서랍 속엔 환하게 웃고 있는 네 사진들 버리게 되면 영영 널 잊게 될까봐 두려워져 언젠가 널 내 옆에 두고 그땐 그랬었지 네, 제가 신청한 크러쉬의 가끔 듣고 왔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인삼 도둑을 잡기 위해 인삼밭에 덫을 설치한 밭주인 L씨. 그런데 밭에 무단 침입을 한 사람이 덫에 걸려 다치게 됩니다. 과연 밭주인 L씨는 인삼밭에 무단 침입을 하려다 덫에 걸려 다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요? 에 대한 사연입니다.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별난 사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게요. 무단 침입을 하려다가 덫에 걸려 다치다니요. 정말 되게 우픈 사연인 것 같네요. 네, 이런 재밌는 사연이니만큼 결과도 정말 특이할 것 같은데 나올 씨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네, 정말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저도. 아, 네, 그럼 먼저 이 사연에 대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그럼 제 의견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사연에 대한 제 생각은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입니다. 에이구, 너무한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제 생각은 손해배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인데 이건 가혹하지 않나요? 자기는 인삼밭을 보호하려고 설치해놨지 그게 굳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해를 끼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네. 아, 그런가요? 무단 침입을 한 도둑에게도 물론 잘못은 있지만 그로 인해 크게 다쳤으니 그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약간은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손해배상을 바라는 그런 다친 분의 입장도 솔직히 충분히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자기 몸에 이렇게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것보다도 무단 침입을 했다는 거는 어떠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건데 네, 그 의도 자체를 먼저 했다는 것도 그러니까 원인을 자기가 제공을 한 거잖아요. 아, 그런가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안 갔으면 그런 결과가 일어날 일도 없었던 거죠. 근데
그 무단 침입을 어떤 인삼을 훔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이유에서 간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럼 제가 알기로는 경찰들조차도 무단 침입을 할 수가 없다고 들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 집에 대해서 뭐 수색을 하거나 그럴 때는 영장이 발부가 돼야 된다거나 그런 게 실제로 있어야 된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네. 무단 침입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되기 때문에 네. 덫에 걸린 상처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무단 침입을 해서 밭에 손상을 입혔다면 당연히 밭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분명히 맞는 일이지만 밭에 피해를 주지도 않는 면에서 상처만 입혔다면 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주는 게 맞는 일인 것 같아요. 진짜 좀 약간 적반하장 같은 느낌이에요. 누가 무단 침입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네, 성우 씨의 생각이 그러하다면 어서 의견 정리하고 결과를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이번 의견 정리는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루 씨의 의견은 인삼밭에 피해를 입히지 않은 상태에서 상처를 입었으므로 인삼밭 주인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였고요. 제 의견은 자신의 인삼밭 보호를 위해 덫을 설치한 사실은 정당 방위이므로 무단 침입한 자는 상처도 감수해야 하므로 주인은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였습니다. 네, 성훈 씨 깔끔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대망의 결과를 알아봐야겠죠? 나루 씨, 제가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알려주세요. 어색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결과는요? 네, 인삼밭을 지키기 위해 덫을 설치한 주인 L씨, 인삼밭에 무단 침입하다가 덫에 걸려서 상처를 입은 남자. 과연 인삼밭 주인 L씨는 남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까요?에 대한 사연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결과는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네, 제가 맞췄죠. 그렇군요. 왜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유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네. 이 사연의 경우 밭주인 L씨가 부득이하게 덫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인정되기 때문에 정당방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무단 침입을 한 사람에게 주인 L씨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하네요. 네. 적반하장이라는 성훈 씨의 말이 맞았군요. 이번에는 성훈 씨 의견이 거의 정확했어요. 그쵸. 네, 그럼 이 사연에 대해서 교수님의 자문도 한번 드려봐야겠죠? 네, 역시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경성대학교 법학과 방동희 교수님의 자문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밭주인 L씨는 자신의 밭을 보호하기 위해 덫을 설치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밭에 무단 침입한 사람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여 형법 319조 1항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밭주인 L씨는 정당방위에 의해서 덫을 설치했으므로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입혀도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무단 침입한 자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므로 더더욱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그 주거침입에 대한 그 죗값에도 치러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어떤 이유로 침입을 했던 간에 일단은 남의 밭에 침입을 하였으니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인 것 같네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하고 여러분들도 고의가 아니더라도 남의 구역에 함부로 들어가는 일은 하지 않으시겠죠? 그렇죠. 저희 경성대 학우분들은 네. 클래스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전혀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을 마무리해봐야 할 것 같네요. 네, 그럼 이제 중요한 사실은 제가 결과를 맞췄기 때문에 신청곡은 당연히 제가 틀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져도 되겠죠? 네, 이번에는 성우 씨가 맞춰주셨으니까 하나씩 신청곡 말하면서 훈훈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훈훈하게 좋네요. 훈훈하게. 네, 그렇죠. 네, 그럼 제가 신청하는 곡 태연의 I Love You 들려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쳐가나요 우리의 사랑은 가슴 아픈 추억인가요 돌아서네요 그대의 마음은 눈물로도 잡을 순 없나요 My love 사랑해요 그대 듣고 있나요
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학우분들 주위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다룬 사연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사연으로 온라인상에서 만난 초등학생 A씨와 남자. 초등학생 A씨가 남자를 보기 위해 가출을 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남자는 초등학생 A씨를 3일 동안 보호하게 됩니다. 과연 이 남자는 죄가 있을까요? 에 대한 사연이었는데요. 그 결과는 미성년자 보호법에 의해 신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자는 죄가 있다 였고요. 네, 두 번째 사연으로는 인삼밭 주인 L씨가 인삼밭을 지키기 위해 덫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그 후 인삼밭을 무단 침입한 사람이 덫에 의해 상처를 입게 됩니다. 과연 인삼밭 주인 L씨는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요?에 대한 사연이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결과는 인삼밭에 덫을 설치한 사실은 인삼밭 주인 L씨가 인삼밭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였으므로 정당방위이다. 그리고 남자는 무단 침입을 했으므로 주거 침입죄에 해당하여 인삼밭 주인 L씨는 남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였습니다. 저희 학내 언론사 MCC는 시험 기간으로 인한 2주간 휴방 기간을 가진 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2주 후에 조금 애매한 사연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학우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연출 한예슬, 기술 한예슬, 진행 문성훈 강나루, 자문위원 법학과 방동희 교수님, 그리고 제작엔 MCC 라디오였습니다.